안녕하세요. 오늘은 당신이 보내주신 유튜브 채널 데브아트, 데바츠의 데브옵스 Q&A 영상을 좀 깊게 파보려고 합니다. 아, 네. 그 강연 후에 질문 답변한 영상이죠. 맞아요. 이게 개발, 운영, 또 클라이언트 사이의 소통 문제부터 시작해서요. 보안 트렌드, 기술 문제 해결 능력, 심지어 커리어 전환 이야기까지 정말 실무적인 내용이 많더라고요. 네. 특히 이 데브옵스 분야가 워낙 빠르게 변하니까요. 현업 엔지니어의 생생한 경험담이 당신에게도 좋은 힌트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뭐랄까, 디자인 문서의 중요성이라든지 아니면 요즘 많이 얘기하는 제로 트러스트 보안, 또 장애 났을 때 어떻게 할지 이런 핵심들 위주로 한번 짚어보죠.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그 소통 문제. 개발팀, 운영팀, 클라이언트 사이에 오해가 많잖아요. 정말 고질적이죠. 이걸 줄이는 비결로 디자인 문서를 딱 꼽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기존에 쓰던 멤캐스지를 레디스 6으로 바꾼다. 그러면 네. 왜 바꾸는지, 프로포절, 또 구체적인 설계는 어떤지, 디자인, 여기서 레디스 싱6 특징 같은 것도 설명하고 혹시 다른 대안은 없었는지, 얼터너티브즈, 이걸 명확하게 문서로 남기라는 거죠. 맞아요. 그게 정말 중요한 게 그냥 이렇게 할 겁니다 하고 결과만 딱 보여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과정이 중요하죠. 네. 왜 이걸 제안했고 어떤 고민을 했고 기술적으로는 이렇게 설계했다는 걸 사전에 공유하고 합의하는 그 과정 자체가 중요한 소통이라는 거예요. 미리 공유하고. 그렇죠. 안 그러면 열심히 다 만들어갔는데 이거 아닌데 하고 나중에 반려되면 정말 난감하거든요.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요. 뭐 넷플릭스나 슬랙 같은 데서도 이런 디자인 문서를 필수로 쓴다고 하니까 효과는 확실한 거죠. 그렇군요. 자, 소통 다음엔 보안 얘기가 나왔는데요. 제로 트러스트 개념. 이게 요즘 정말 많이 들리는데, 네, 맞습니다. 이제 보안은 그냥 특정 팀만 하는 게 아니다 이런 거죠. 개발 초기부터 배포까지 그냥 모든 과정에 보안이 녹아 있어야 한다. 이런 생각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전에는 성문 딱 지키듯이 마지막에 검사했다면 이제는 아무도 믿지 마라, 모든 걸 검증하라. 이게 기본 원칙이 되는 거예요. 오, 좀 더 철저해진 거네요. 영상에서는 스니크 같은 툴을 예시로 들던데요. 네. 스니크 같은 툴들이 이제 개발자가 코드 짤 때부터 실시간으로 막 검사를 해주고요. 실시간으로요? 네. 그리고 CI/CD 파이프라인, 그러니까 빌드하고 배포하는 자동화 과정이 있잖아요. 거기에도 딱 연동해서 검사하고 컨테이너 이미지나 인프라 코드, IAC까지 다 훑어보는 거죠. 이야, 정말 전방위적이네요. 이게 단순히 툴만 도입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개발자든 기획자든 엔지니어든 다 같이 보안은 내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문화가 중요해요. 앞으로 AI가 더 발전하면 이런 실시간 분석이나 예방이 훨씬 더 똑똑해질 거고요. 그렇겠네요. 자, 그럼 운영 관점에서 문제 해결 능력은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이것도 정말 중요한 역량인데. 영상에서는 두 가지를 강조하더라고요. 하나는 끊임없는 시뮬레이션. 시뮬레이션이요? 네. 머릿속으로든 아니면 테스트 환경에서 실제로든 다양한 장애 상황을 미리 가정해보고 어떻게 대처할지 계속 연습하는 거죠. 미리 경험해 보는 거?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가 철저한 장애 분석 회고 문서, RCA 작성이에요. RCA. 장애 나면 꼭 쓰는 그거 말씀이시죠? 네. 근데 이걸 그냥 형식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정말 타임라인별로 뭘 했고, 조치는 어땠고, 원인이 뭐였는지, 특히 원인이 하나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럼 복합적인 원인까지 상세하게 파고들어서 기록하고 이걸 팀에 투명하게 공유하는 문화, 이게 핵심이라고 봐요. 투명한 공유. 중요하죠. 네. 이런 경험이랑 데이터가 쌓여야 진짜 문제 해결 능력이 느는 거거든요. 좀 더 나아가면 일부러 장애를 내보는 카오스 엔지니어링 같은 것도 있고요. 넷플릭스가 그걸로 유명하죠. 맞아요. 거기는 API 수만 개를 막 하나씩 껐다 켰다 하면서 테스트한다고 하니까 대단하죠. 근데 그 RCA 공유 문화, 사실 좀 실패를 드러내는 거라 조직 내에서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영상에서 그런 문화적 장벽 남는 팁 같은 건 없었나요? 거기까지 자세히 나오진 않았던 것 같은데 보통은 이제 리더십 차원에서
실패를 비난하지 않는 블레임리스 문화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들 하죠. 아, 비난하지 않는 문화. 네, 개인의 실수로 몰아가지 않고 이걸 시스템이나 프로세스를 개선할 기회로 삼는 분위기, 그게 필요해요. 그랬군요. 자, 마지막으로 데브옵스 엔지니어가 되려면 혹은 역량을 키우려면 뭘 준비해야 하나? 이 질문인데요. 네, 이것도 많이 궁금해하시죠? 특정 기술, 오픈스택 경험 이런 것도 좋지만 역시나 클라우드, 특히 우리나라는 AWS 경험이 거의 필수다. 이렇게 강조하더라고요. 맞아요. AWS는 정말 기본이죠, 이제. 그리고 자격증 자체보다는 직접 써본 경험, 핸즈온 경험이 중요하고 리눅스나 네트워크 같은 기본 CS 지식도 탄탄해야 하고요. 아, 그리고 비용 효율적으로 배우려면 테라폼 같은 IAC, 그러니까 코드로 인프라 관리하는 거, 이걸 활용하라고 추천하네요. 네, 정확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게 이제 데브옵스 엔지니어도 개발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개발 지식이요? 코딩도 해야 하나요? 아주 복잡한 애플리케이션 개발까지는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캐시, 레디스 같은 거나 DB 있잖아요. 인덱스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읽기 쓰기 분리는 왜 하는지 이런 기본적인 원리를 알아야 하고 간단한 스크립트나 자동화 로직 정도는 짤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아, 확실히 알아야 할 게 많네요. 그렇죠. 요즘은 또 커서 AI 같은 인공지능 도우미들이 있어서 람다 함수 짜는 것처럼 비교적 간단한 건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요. 결국 핵심은 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도구를 잘 쓰는 능력인 것 같아요. 이번 데이터 엔지니어 쪽도 비슷하고요. 오늘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결국엔 뭐랄까, 소통을 위한 문서화, 보안의 내재화, 실패에서 배우는 RCA 문화, 그리고 클라우드, IAC, 기본 개발 역량 같은 기술적 토대, 이 모든 게 결국 하나의 목표를 향하는 것 같아요. 어떤 목표예요?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하는 거요. 접근 방식은 조금씩 달라도 핵심은 결국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계속 개선해 나가는 거 아닌가 싶네요. 정확해요. 특히 모든 걸 코드로 관리하고 IAC, 모니터링 에즈 코드, 장애라는 실패 경험을 자산으로 삼아서 배우고 공유하는 문화, 이게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죠. 당신이 이 분야에서 정말 성장하고 싶다면 그냥 특정 툴 배우는 걸 넘어서서 이런 근본 원칙과 문화를 내재화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 정말 유익한 이야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이신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AI가 점점 더 많은 개발과 운영 업무를 자동화할 텐데 그런 미래에 우리 엔지니어들은 어떤 대체 불가능한 가치를 만들어내는데 더 집중해야 할까요? 한 번쯤 깊이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